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어프라이어가 어떻게 음식물을 익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어프라이어의 원리가 궁금하니까 무작정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분해해볼까 했는데 새 거잖아요. 아직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제 등짝이 위험하니까 이거 분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이 특허를 찾는 거니까 이 에어프라이어 특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프라이어가 음식물을 익히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간단해요. 그냥 뜨거운 걸로 막 음식물 이렇게 하고 하는 별로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어프라이어 특허를 가지고 이 에어프라이어의 비밀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프라이, 그러니까 튀김은 음식물의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음식물을 익히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튀김의 대표적인 음식인 치킨을 예로 들면, 치킨은 고온의 기름을 이용을 해서 닭 표면의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닭을 전체적으로 익힌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의 핵심은 결국 음식물의 표면에 또는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빠르게 제거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어프라이어는 공기에 넣어서 튀긴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공기로 튀김이 가능할까요? 에어프라이어는 뜨거운 공기로 음식물의 겉표면의 수분을 제거를 해서 마치 기름을 이용해서 튀긴 것과 같은 바삭한 식감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뜨거운 공기에 넣고 튀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황당하시겠지만 이게 에어프라이어의 원리의 전부입니다. 뜨거운 공기에 음식물을 넣고 조리한다, 익힌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허를 통해서 어떻게 에어프라이어가 어떻게 음식물을 익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왼쪽과 같은 에어프라이어를 분해하면 오른쪽과 같이 되는데,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어프라이어 안에는 이렇게 12번으로 표시된 열선이 있고 11번으로 표시된 팬이 있는데요. 이 팬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12번으로 표시된 열선에 의해서 발생된 열을 13번 안에 있는 음식물로 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를 팬이 바람을 불어서 음식물 쪽으로 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단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면을 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5번으로 표시된 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8번으로 표시된 팬이 있어서 이 팬에 의해서, 열선에 의해서 발생된 열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음식물, 여긴 지금 치킨으로 표시가 됐는데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익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여러분이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냐고요? 한번 살펴보면 헤어드라이어도 이렇게 20번으로 표시되는 팬이 있고 30번으로 표시된 열선이 있어서 팬에 의해서 불어진 바람이 열선을 통과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머리카락에 전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90도 돌리면 앞에서 본 에어프라이어의 그림과 똑같겠죠? 물론 크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위에 팬이 있고 그 밑에 열선이 있어서 팬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음식만 없을 뿐 에어프라이어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를
음식물 향해서 5분이나 10분 이렇게 들고 있다 라고 하면은, 물론 엄마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넣은 음식물과 비슷한 형태의 음식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대신 고온의 공기로 음식물을 익히는 장치다. 잘 모르겠으면 헤어드라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을 어떤 그 밀폐 용기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기로 계속 음식물을 익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리 시에 음식물의 과도한 건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헤어드라이기를 계속 쐬고 있으면 피부가 되게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레시피들이 이 조리 전에 음식물 표면에 어떤 오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발라서 음식물이 퍽퍽해지는 것을 방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음식물이 너무 건조해져서 맛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 예를 들어서 어떤 냉동 상태로 유통이 되는 튀김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건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으니까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기는 드라이기만큼이나 간단한 구조의 장치니까 제조사별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싼 걸 사셔도 되고 싼 걸 사셔도 사실은 성능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비싼 건 항상 비싼 값을 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옵션 기능이라던가 마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성능상으로만 본다라면 어떤 돈값에 비례하는 성능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오븐, 특히 전기 오븐이 있으시다면은 이와 같은 에어프라이어는 쓸모가 낫지 않을까, 호기심에 구매하기에는 덩치도 크고 가격도 너무 비싼 기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통해서 에어프라이기가 어떻게 음식물이 익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프라이기는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니었네요. 복잡한 기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라이기로 음식물을 해보려고 했는데, 많지 않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쟤 뭐하는 거냐,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실까봐 차마 그것까지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시거나 어딜 가셨는데 음식은 먹고 싶고 조리기구가 없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세요. 결과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될 겁니다. 똑같거든요. 특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애플의 팬보이로 돌아가서 애플의 재밌는 특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